금속 알레르기가 있는지 알아내는 방법. 세상에는 다양한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특정 식품, 식물, 약, 애완동물, 뭐든지 다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죠. 하지만 액세서리처럼 해가 없어 보이는 물건에도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 그렇다면 금속 알레르기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일 있다면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계속 지켜보세요. 구독하고 알림 기능을 켜서 밝은 면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일종의 알레르기가 있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땅콩이나 갑각류 알레르기에 대해 들어봤을 거예요. FARE라고 알려진 식품 알레르기 연구와 교육에 따르면 1,500만 명에 이르는 미국인이 식품 알레르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흔하지 않은 알레르기는요? 액세서리에 흔히 사용되는 많은 금속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발진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사람들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금속 중 하나는 니켈입니다. 실제로 인구의 5%에서 10%가 니켈 알레르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켈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종종 쇼핑몰이나 노점상에서 파는 값싼 장신구에 사용됩니다. 여러분도 니켈에 대한 반응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것이 싸구려 금속에 의한 것이라는 걸 몰랐을 수도 있는데 특히 니켈이 금이나 은과 같은 다른 금속으로 코팅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 코팅이 닳게 되고 피부가 니켈에 닿게 됩니다. 하지만 니켈만 피부를 자극하는 금속은 아닙니다. 심지어 금 같은 귀금속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 피부 자극이 니켈 때문인지 다른 금속 때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이 알레르기가 있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목걸이나 반지를 낀 후 장신구가 피부에 닿은 부분이 붉어지거나 울퉁불퉁한 발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온나무와 접촉하게 되면 생기는 발진과 비슷해 보이죠. 이 발진은 액세서리가 닿은 부분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알레르기에 의한 발진과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사용한 액세서리 때문에 가려운 발진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선 적어도 정말로 그것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아닌지 알 때까지 액세서리 착용을 멈추세요. 발진이 낫도록 도우려면 코르티손 크림과 같은 항염증 스테로이드 크림을 해당 부위에 바르면 됩니다. 일단 발진이 사라지면 같은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액세서리를 다시 착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짜 그 금속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앞으로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다른 액세서리도 피해야 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부위가 걱정된다면 전문 치료를 위해 피부과에 가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목이나 손의 자극을 치료하는 것은 간단한 스테로이드 크림으로 쉽게 할 수 있지만 귀걸이로 인한 귀의 피부 자극은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금속이 말 그대로 피부를 관통하기 때문에 자극이 더 심해지고 심한 염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걸이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을 겪은 적이 있다면 그것이 꽤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미 아실 거예요. 귀걸이를 착용한 후 1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증상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액세서리 가게는 귀에 직접 발라 피부에서 자극 물질을 닦아내는 세척제를 판매합니다. 다른 발진과 같이 피부과 의사를 방문하여 염증이 생겼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염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 피부과 의사를 방문하는 것이 항상 안전한 방법이겠죠? 여러분이나 아이의 귀를 처음으로 뚫을 때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니켈과 같은 저자극성 라벨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알레르기 반응은 아니지만 어떤 금속은 피부에 지저분한 녹색 자국을 남기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구리와 황동이 피부 얼룩의 주범입니다. 이런 얼룩이 꼭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보는 것이 그리 좋지도 않습니다. 슈렉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구리는 니켈처럼 저렴하기 때문에 값싼 의복 장신구에 많이 사용됩니다. 구리가 산화되면 변색하여 피부에 녹색을 남깁니다. 좀 창피하겠죠. 만약 알레르기가 있는 금속의 종류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 피부를 녹색으로 변하게 하는 싸구려 금속을 피하고 싶다면 어떤 금속이 안전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간단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특히 어떤 금속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니켈이 흔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니켈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무니켈 라벨이 붙어 있는 제품을 찾으면 됩니다. 대부분 값싼 의복 장신구에는 니켈이 들어있으므로 그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하지만 장신구가 무니켈이라고 해도 해로운 금속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장신구 속에는 여전히 니켈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들은 단순히 그 위에 은이나 금 같은 다른 금속을 입힙니다. 교활하죠. 액세서리에 정말로 니켈이 들어있지 않다는 걸 확실히 하고 싶거든 니켈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의료용 플라스틱 귀걸이를 찾으세요. 니켈은 값싼 금속이지만 값비싼 귀금속에도 들어있습니다. 충격적이죠? 백금으로 만든 조각이 달린 화려한 장신구를 조심하세요. 그것은 종종 황금과 니켈의 혼합물로 만들어집니다. 티타늄 같은 비싼 금속조차도 니켈을 함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기 전에 보석상에게 니켈이 들어있는지 꼭 물어보세요. 그럼 순우는 어때요? 순우는 니켈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안전한 금속인가요? 대답은 때에 따라서입니다. 항상 함정이 있죠. 백금 보석과 마찬가지로 순우는 종종 니켈이나 구리와 혼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종류의 금속을 멀리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금속이 니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100% 안전할까요? 여기 4가지 저자극성 옵션이 있습니다. 1. 금. 니켈이나 구리와 같은 다른 금속이 전혀 없는 금 액세서리를 선택하려면 12캐럿 이상의 금으로 만들어진 제품만을 고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일부 금 액세서리는 다른 금속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지만 고품질 액세서리의 경우 그 비율은 매우 적습니다. 2. 아르젠티움. 이 금속은 사실 일종의 저자극성 은입니다. 또한 변색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광택의 내성이 있죠. 좋은데요. 3. 플래티늄. 플래티늄으로 만든 장신구가 더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품질의 금속은 저자극성이며 니켈이 전혀 함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녹색 얼룩을 절대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결혼 반지가 플래티늄으로 만들어지는데 매일 착용하기에 좋기 때문입니다. 4. 니오뷴. 재미있고 화려한 보석을 좋아한다면 니오뷴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니오뷴은 부식되지 않기 때문에 의학적 임플란트에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금속을 피하는 것 외에도 특정한 보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예방하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손을 씻거나 샤워를 하기 전에 액세서리를 반드시 빼세요. 비누와 물은 금속을 긁어서 당신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보석을 정기적으로 닦고 변색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긁히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가 숨쉬게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끔은 액세서리를 하지 마세요. 피부가 고마워할 거예요. 좋아요.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 장신구를 찾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조사하고 장신구 라벨을 읽어본다면 여러분은 괜찮을 겁니다. 저렴한 보석류는 품질이 낮은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값이 싸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고급 보석들은 더 안전한 금속으로 만들어집니다. 말하자면 보석이 안전한가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 배우는 것이 중요한 거죠. 금속 알레르기가 있나요? 아래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여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